보면 원유에서 얻는 것을 직류탑에서 얻는 정진류와 이제 직류로 분리해서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액체 연료의 특징 한번 보면은 장점, 자, 품질이 일정합니다. 그리고 발열량, 단위 질량당 발열량도 큰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열량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연소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연소가 이제 잘 되고요. 그리고 회분. 자, 회분이 보면 여러분들 검댕이 성분. 그래서 반화점이 많다고 했죠. 회분이 거의 없죠. 자, 저장이나 운반, 계량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드럼통이나 이런 데 저장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계측하기도 쉽습니다. 자, 점화,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거나 또 연료량을 조절해서 또 연소율을 또 여러분들 크게, 적게 여러분들 조절할 수가 있죠. 자, 단점은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 국부 가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액체 연료에 보는 단점 세 가지 쓰는 분야가 나왔었죠. 자, 두 번째, 화재나 역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가 누설되면은 점화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연료의 뭐 분출 압력보다 보면은 연소 보면 속도가 더 빠르거나 그러면은 또 역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또 고압 분사 시 연료를 이제 분사할 때 소음이 큰 편입니다. 자,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좀 했습니다. 자, 액체 연료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내용을 바꾼 것을 화재나 역화 위험이 있는데 없다 하면은 틀린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기체연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연료. 자, 석유계에서 얻는 유전가스. 그래서 자, 유전이라고 하면은 석유 시추시설을 가리킵니다. 또 석탄계, 탄전가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계와 석탄계로 가스를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석탄계, 탄전가스는 이제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네. 자, 탄전, 지표 가까운 지하에 정기적인 채굴 가능한 석탄층에 존재하는 지대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체연료 보면은 이게 석탄층에서 여러분들 자, 기체 여러면은 천연가스죠. 이거는 LNG 그리고 석유 여러분 증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보면은 여러분 LPG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유전가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석유, 석탄을 가공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가스체 연료도 있습니다. 네. 자, 주성분 주로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체 연료는 주성분 탄소, 액체와 고체 연료는 기체 연료는 자, 주성분이 탄소와 수소죠.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체는 탄소, 액체와 기체는 탄소, 수소죠. 자, LNG, LPG, 도시가스 다양한 형태도 있는데 주로 LNG와 LPG 이 두 가지만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로 천연가스를 주성분해서 다른 가스를 혼합해서 발열량을 맞춘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 LNG하고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체연료의 특징에서 이제 장단점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먼저 기체연료와 공기 혼합이 쉽다. 자, 공기하고 기체연료하고 잘 혼합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기를 조절하면은 완전 연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연소 후에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깨끗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배출되는 열을 배기가스를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배기가스 안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뭐 아까 황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 부식이나 또는 자, 환경 오염 때문에 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기체연료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들이 거의 배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배기가스를 이용하기가 더 좋은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유해 성분 배출이 적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배출되는 열, 배기가스를 뜻합니다. 회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회분이 여러분들 껌댕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 반화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또 매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청결하게 이용이 편리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집진장치라고 해서 자 이런 배기가스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환경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자 걸러주는 역할, 제거해주는 게 집진장치입니다. 근데 고체나 액체연료에서는 집진장치를 사용하지만은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는 집진장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 단점, 시설비가 많이 든다. 왜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기체연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액화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액화나 압축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연료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자, 압축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자, 압력을 가했으면 여러분들 약한 곳이 있으면 누설이나 이런 것들이 쉽죠. 그래서 누출이나 화재 또는 가스 폭발 이런 위험성이 항상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연료의 밀도가 낮아서 수송효율이 낮고 저장 조건이 까다롭다. 항상 압력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를 냈습니다. 자, 기체 연료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자,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약간 내용을 한번 바꿨어요. 압축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누출, 화재, 폭발 위험성이 큰 편인데 적다 하면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액체연료는 뭐 화재나 역화 그리고 기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재나 이런 가스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단점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장단점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쓰려면은 문장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짧게 끊어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뭐 단점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든다 하나 끊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연료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 이렇게 두 개 써도 맞는 말입니다. 네.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잘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문장으로 한 뭐 두 단어나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딱 정리해 주시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도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기체연료에 대해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죠. 자, 석유계에서 얻는 유전가스. 그래서 이거를 LPG라고 합니다. 액화 석유가스. 자, 그래서 주성분은 보면은 주로 보면 프로판과 이제 부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 정제할 때, 증류탑에서 정제할 때 나오는 탄화수소 가스입니다. 자, 비교적 낮은 압력 6에서 7kg per 제곱센티미터에서 자, 냉각 액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자, LPG
가장 보면은 보통 이제 25도 정도에서 보면은 가열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LP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프로페인, 뷰테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냥 프로판, 부탄 하는데 프로판은 프로페인, 그 다음에 부탄을 뷰테인. 요즘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년가스, 석탄계 탄년가스에서 석탄층에서 채출한 게 보면은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석탄층 속에 갇혀 있는 가스가 채탄, 석탄을 이제 채굴할 때 방출되는 것이고요. 주성분은 자 메탄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메테인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발열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발열량에서 보통은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있죠. 이 부분들이 꼭 문제에서 보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자, 징발점유를 포함한 발열량, 고위 발열량, 제외한 발열량은 저위 발열량. 네. 그래서 만약에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 차이점을 구분해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징발점유를 포함한 발열량을 고위 발열량, 제외한 발열량을 저위 발열량 쓰시면 되죠. 자, 발열량.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연료의 구비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있죠. 단위 중량당. 자, 발열량이 클수록 좋은 연료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발열량 보면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자, 탄화수로 이루어진 이런 연료는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와 완전 연소 시 물이 발생되고 그리고 발열량이 발생된다고 했죠. 자, 연료가 연소할 때 열이 발생하는데 자, 이때 표준 상태. 자, 여기 되면은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보면은 발열량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딱 이 기준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0도씨, 그 다음에 1atm, 표준 대기압이죠. 상태에서 연료 1kg이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을 발열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탄소, 수소, 황, 아까 발열량 나와 있었죠. 또는 뭐 프로판이나 부탄,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탄 이런 것들도 발열량도 보면은 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 발열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열량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통, 밀폐된 통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시료 같은 경우를 보면 만약에 연소시키고 싶은 물질 있죠. 이런 것들을 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강철 본배라고 하는데 강철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 점화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에 이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점화원이 들어간 봉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본배가 보면 용기가 자, 물이 있는 용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쪽에는 보면은 자, 물을 이렇게 순환시켜주는 게 날개가 이제 하나 달려 있고요. 한쪽에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량계를 통해서 천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원장치에서 이제 전원을 집어넣어서 자, 이 연료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은 연료가 타면서 열을 발생해야죠. 이게 발열량이죠. 이 발열량이 보면은 자, 여기 강철 본배를 통해서 바깥으로 열이 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자, 가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온도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현열 구할 때 공식 있죠. 자,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 하면은 자, 열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과 그 다음에 순 발열량, 저위 발열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분에 대해서도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관식 문제로 좀 냈고요. 그래서 자, 연료의 정의에 대한 설명에서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지문이 주어지고 여기 가로를 알맞는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죠. 대부분의 연료입니다. 연료는 성분 내에 포함된 수소에 의해서 연소 시 산소와 반응해서 자, 수증기가 생성되고 이 수증기가 응축해서 물로 변할 때 자,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물이 수증기 될 때 열을 흡수하죠. 근데 반대로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될 때는 열을 방출합니다. 자, 이거를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가로입니다. 자, 이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이거를 자, 무슨 발열량이죠? 그렇죠. 고위 발열량, 총 발열량 둘 다 맞는 거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잠열과 총 발열량 또는 고위 발열량 이거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은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이걸 뜻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공식으로 보면은 총 발열량,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에다가 수증기의 잠열을 더해주면은 이게 바로 총 발열량이 됩니다. 만약에 총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잠열을 빼주면은 이게 이제 저희 발열량이 되는 거죠. 네. 자, 순 발열량 이거를 저희 발열량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공식 봤죠? 고위 발열량에서 빼기 600 곱하기 가로 열고 9 곱하기 H 플러스 W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저희 발열량이 공식이었죠. 자, 잠열을 포함하지 않는 발열량을 자, 순 발열량 또는 저위 발열량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문제로 내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외우평가에서 자주 좀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위, 발열량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자, 이거는 고체나 액체 연료에서의 발열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 발열량 자, 단위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도 실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킬로칼로리에 보면 열량 단위죠. 킬로줄도 열량 단위죠. 킬로그램 이렇게 킬로그램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고체 연료나 또는 액체 연료에서 발열량의 단위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면은 발열량 기체 연료일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자, 표준 상태 0도씨 1atm 0도씨 그 다음에 표준 대기압 상태입니다. 최적으로 환산해서 자,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자, 여기서 이제 노멀이라는 게 0도씨 1atm을 가리키는 겁니다. 노멀. 네. 또는 자, 그러면은 뭐 메가줄 퍼 자, 노멀 세제곱미터 또는 자, 킬로줄 퍼 자, 여러분들 S 하고 세제곱미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이것도 똑같아. 0도씨 1atm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뭐냐면은 기체 연료. 연료에 보면은 자, 발열량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노멀 세제곱미터든지 또는 스탠다드 세제곱미터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은 다 기체 연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문제로서 보면은 기체 연료 또는 고체 액체 연료에 보면은 발열량 단위 자체를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발열량 단위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발열량 단위 좀 문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고위 발열량이 자 9,200kcal per kg인 연료가 있습니다. 자, 연료에 수소 함유량이 6%, 자, 그 다음에 수분 함유량이 12%입니다. 그러면은 이 연료의 순 발열량, 저위 발열량을 계산하시죠. 한번 여러분들 시간 한번 드릴 테니까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드릴게요. 네. 실제 의욕평가에서도 여러분들 이 저위 발열량 구하는 문제 나왔었죠. 자, 52분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8,80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제 고위 발열량 9,200 빼기 600.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영도식으로 증발 잠적 여러분들 597.3에 나왔다고 했죠. 곱하기 자 9 곱하기 H인데 자 여기가 수소가 보면은 6%죠. 그래서 자 퍼센테이지를 빼려면은 소수 자리를 두 자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러면은 0.06 네. 0.06이 되고요. 자 수분 자 워터 이거는 소수 자리 두 자리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 둘 이동해야 되니까 0.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해 보면은 8,804 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저희 발열량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열량 차이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저희 발열량이 이제 10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LNG, 보면은 한 11% 정도가 더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유 같은 경우에는 한 6%, 그 다음에 석탄 한 5% 정도 보면은, 자, 고위 발열량이 더 큰 부분은 증발 잡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고위 발열량이 저희 발열량보다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환상계수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SI 단위, 이제 이게 국제 단위라고 했죠. 어떤 국제는 표준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SI 단위 보면은 자 미터, 길이 나타날 때 미터, 자 중량이나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 할 때 초, 그 다음에 암페어, 그 다음에 켈빈 온도, 그 다음에 몰, 네,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밝기 할 때 칸델라 이런 단위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압력 단위 보면은 자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또는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밀리미터 H2, ATM 표준 대기압, 바 등이 있지만은 지금 SI 단위 국제 단위에서는 주로 이제 파스칼 또는 메가파스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열량에서는 킬로칼로리 대신 메가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1킬로칼로리는 자 4.18 킬로줄이죠. 네. 얘도는 메가줄을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구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환상계수에서 여러분들 아까 문제에서 이거 나왔었죠. 자, 킬로그램 중은 얼마였죠? 뉴턴으로 하면은 그죠? 9.81. 네. 그래서 이제 소수자리 셋째자리 반올림에서 보면 숫자를 맞추면은 9.81. 자, 뉴턴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는 2kg 중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2 곱하기 얼마 주면 되죠? 9.81 해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네, 그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회 단위 줄, 그다음에 인류, 와트, 네, 자, 이런 단위들이 주로 SI 단위로 사용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문제 풀어봐서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2kg 중 뉴턴으로 바꾸시오. 그러면은 2 곱하기 얼마요? 9.81. 그러면은 19.62 자,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럼 아까 기출문제에 교육평가 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예제로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풀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비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비중도 여러분들 메탄, 프로판, 부탄 아까 비중 문제로 나왔죠. 분자량 구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구해봤습니다. 자, 비중 기준이 되는 액체와 동일 조건에서의 무게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체나 보면은 액체는 물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는 뭐하고 비교하죠? 그죠. 공기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스, 기체 상태일 때는 공기하고 비교하는 거고 고체나 액체는 물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한 대상보다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면은 무거운 거고 1보다 작으면은 가벼운 걸로 보는 거죠. 자, 가스의 비중 보통 0도씨 1 atm 1기압에서 공기 무게에 대한 비를 나타낸다. 왜냐면은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면은 기체에 보면은 자 그때 자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비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기준점을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스의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공기보다 무겁다. 바닥에 체류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배관의 이음부 등에서 누설가스가 낮은 곳 아래쪽에 체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폭발의 우려가 크다는 거죠. 또 1보다 숫자가 작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 상부 쪽 천장이나 이런 데 체류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탄 보면은 LNG에서 액화 천연가스는 누설되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 쪽에 이렇게 체류하고 있고 LPG, 프로판과 부탄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체류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 천장 쪽, LPG, 바닥에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 거죠. 누설됐을 때. 자, 그래서 천장이 30cm 이내에 환기구를 설치하는데 자, LNG는 천장 쪽, LPG는 바닥 쪽 30cm 이내에 환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검지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가스의 비중. 자, 가스의 무게라고 하는데 이 무게가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보면 분자량과 같기 때문에 이 가스, 기체의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자, 물의 무게로 하는데 주로 이제 밀도로 합니다. 그래서 액체 무게를 물의 무게로 한다. 철의 비중은 철의 밀도와 같다. 그래서 4도씨 이때가 이제 물이 밀도가 가장 클 때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밀도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주로 문제로 나오는 것은 메탄, 프로판, 부탄에서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메탄. 여러분들 분자량이 16이죠. 그리고 비중으로 하면 0.5. 자, 만약에 이제 공기가 들어간, 공기 중에 가스가 들어간 고온풍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으로 상부로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죠. 자, 프로판. 자, 프로판의 이제 분자량을 구해봤더니 4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중으로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1.5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1보다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부탄. 자, 분자량이 58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중은 2가 나오기 때문에 더 프로판보다 부탄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수소. 분자량이 2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비중을 했더니 0.07이에요. 아주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헬륨도 마찬가지죠. 네.
비중이 0.14밖에 안 됩니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공기 이제 분자량이 나왔는데 공기는 하나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죠. 질소. 자, 보면은 질소가 보면은 자, N2죠. 질소는 분자량이 14입니다. 14 곱하기 2. 그다음에 0.79. 79%를 차지하고 있죠. 자, 플러스 산소 O2 16 곱하기 2. 여기다가 21%를 최적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구해보면은 29가 나와요. 왜냐면은 나머지 성분들은 헬륨이라든지 나머지 성분들은 소수점 이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1% 미만이라든지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29를 29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공기의 비중은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공기 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냥 뭐 평형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제 비중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보면은 메탄, 프로판, 부탄 이거는 꼭 봐주셔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 앞에 나왔었죠, 여러 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밀도를 구하시오. 밀도, 밀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자 16을 22.4. 자, 그 다음에 프로판 하면은 44를 22.4. 그 다음에 부탄 나오면은 2를 22.4 나눠주면은 자, 각 기체에 보면은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중하고 밀도까지 조금 이제 비중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고 또는 여러분들 분자량 있죠.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분자량, 비중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이 밀도까지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여기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58. 네. 네. 2번. 밀도. 밀도요? 네. 2라고 했는데 제가 58. 58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16 나누기 22.4 0.72. 자, 44 나누기 22.4 1.96. 자, 58 나누기 22.4 자, 2.58 해도 되고 근데 58구입니다 얘가. 그래서 2.59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밀도까지는 여러분 잘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들이 보면은 여러분 기본적인 문제들로 대부분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몇 문제 정도만 좀 변별력 문제도 있죠. 좀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맞는 문제를 맞춰야지 점수가 기본이 나오는 거지. 다른 사람 다 맞는 문제를 틀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다 틀리는 문제를 맞추면은 그 점수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내용들은 항상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미리. 네. 대체로 보면 뭐 계산 문제도 이렇게 막 까다로운 문제들은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5에 이제 올라가면은 오늘은 이제 10일이니까 4조부터 먼저 들어가시면 됩니다. 4조가 10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조부터 이제 1, 2, 3 들어가시면 돼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예상 문제 전체 문제도 한번 오늘 한번 출력 예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관리는 여러분들 뭐 50문제만 좀 드렸죠. 그 밖에 이제 뭐 더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 한번 또 출력 예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도 좀 준비된 대로 바로바로 좀 드려서 여러분들 또 11문제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제 2개 드렸으니까 그 나머지 문제도 좀 이제 차곡차곡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남은 과목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또 앞에 배웠던 내용들하고 많이 또 연결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운 내용 보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드렸던 자료들 다시 이제 복습해서 여러분들 과목에서 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것만 이제 꾸준히 충분히 해주셔도 뭐 점수는 좀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 점수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시에 뵙겠습니다. 네.